안녕하십니까. 보니까 한결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고. 학생들 여기 보세요. 너희들 안 보이지? 나는 보여, 화면이. 싸게 샀어. 자, 보십시다. 오늘 할 거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리하는 시간인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어디 감히 원파트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굉장히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근데 물리는 올라가긴 하는데 통합과학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파트들, 힘에 대한 이야기, 운동에 관련된 것들이 2학년에 올라가도 연계가 되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용은 낯설진 않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생명은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 장담하는 3등급밖에 안 나올 거고 생명은 나중에. 화학은 특이한 게 생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좀 낯선 데다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낯설어서 얘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솔직히 말하면 계약하기 전까지는 이 몰과 원자량 화학 반응식 파트는 3-4번씩 아니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드리면 일주일에 2번 정도씩만, 그래봐야 20-30분 정도밖에 안 걸려. 다 촬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촬영을 하니까 그것만 꾸준히 듣고 문제 잘 듣고 또 풀고 모르면 질문 그것만 해주면 좋은 점은 3월달 돼서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심적 부담감이 적어질 것이고, 중요한 건 화학만큼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렇게만 해주면 장담해.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렵다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작살나. 그래서 보통 물리원, 화학원 지금 방학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3월달 딱 되면 애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고, 더 큰 건 중간고사 끝나면 우궁하고 몰려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파트는 지금 파트는 솔직히 내신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수능 문제가 출제돼서 수능을 대비한 수능반을 강의했던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자, 분석을 좀 했고 집중해 달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정리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자량. 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은 다 할 거야. 그래서 원자량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그 다음에 연결시켜 주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몰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는 2가지 패턴으로 흘러가게 돼요. 수적 개념과 양적 개념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바로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요거를 묻는 경우보다는 얘를 묻는 경우가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원자량, 몰, 양적 관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로 있는 게 농도적 개념. 여기서 농도라 하면 몰 농도. 요게 일단 여기 단원에 이제 다 끝이 되는데 요거는 따로 안 해도 돼요. 왜? 얘만 잘 되면, 다시 할게요. 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거고요. 얘가 되면 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선생님 전 몰 농도가 어려워요 라는 말의 뜻은 몰 농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잘 잡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 3개를 잡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여기서 충분히 풀어주고 여기서 충분히 풀어주면 몰농도는 따로 안 해도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자, 이제 원자량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 화면 나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흐린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몰랐네. 화면에 앞에 거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 원자량. 좋습니다. 원자량이라고 있어요.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원자의 진짜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지금 보름이는 복습이라도 잘 들어야 돼. 벌써 보름이 지났네, 보름아.
미안. 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진짜 질량이 아니라 가짜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잡았냐면 기준을 탄소로 잡았어요. 탄소.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는 말로만 할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합친 걸 우린 질량수라고 하는데 얘를 12로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탄소의 원자량은 12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탄소의 원자량 상대적 질량은 어떻게 했냐면 12로 인으로 정한 거예요. 일단 정했어. 그런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거든. 이거는 얘랑 같이 비교한 값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몰라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궁금하면 정식 촬영부를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 저는 정식 분량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줄게. 이것도 보내고 또 보낼 테니까 자꾸 봐줘요. 너희들 보고 앉아서 책 보고 막 공부하는 소리 안 해. 자주 봐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 그 말의 뜻은 꼭 하라는 소리야. 나중에 선생님 이러면 진짜 안 돼.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1이 되어지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고요. 질소의 원자량은 14가 되고 염소의 질량은 35.5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켜주셔야 돼요. 약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하다 보면 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분자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많이 언급하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분자량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분자라는 말의 뜻은 원자들이 결합한 걸 분자라고 해요. 화학식도 원자들이 결합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할 때 계속 해줄게. 얘는 개념보다는 문제 속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빨라서 얘네들은 분자량을 물어봤어. 예를 들게 H2O래. 그러면 수소가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 원자량 1에 몇 개 갖고 있어? 2니까 2개를 갖고 있네.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야. 곱하기 몇 개? 1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합해요. 그럼 18이 되어지는 거지. 한 번만 다시 이산화탄소를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몇 개? 1개에 산소가 몇 개?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12라고 정했으니까 곱하기 1 더하기 16이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2 해서 값은 얼마가 돼? 44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화학식도 마찬가지야. 화학식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결국에 얘네들을 다 정리해보면 원자량의 합을 우리는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다 합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정도. 일단 요거 먼저 끊고